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많잖아요. 먼저 재신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다시 신청하는 건데 이게 개인회생을 다 무사히 끝내고 면책까지 받고 나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간에 폐지가 나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둘 다 재신청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간에 폐지가 나서 다시 신청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책까지 받으면 5년 이후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고객분들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멘트가 있다고. 재신청이 가능하시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만 5년이 안 지났는데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되셔서 이걸 해결하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필요 서류 부분을 안내 드렸을 때 내가 회생할 때는 이런 소리 없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냐, 이러면 다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합니다. 소위 말해 왜 이런 걸 요청을 해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제 라떼 반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발전을 해온 만큼 그만큼 법원에서도 조사하는 방식도 발전을 했고 그만큼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졌죠. 그래서 필수 서류도 오히려 요즘이 더 요구하는 법원이 많아지고 훨씬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합니다. 물론 결과는 더 나이스하게 더 채무자를 위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대신에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조사가 더 터프해졌다, 더 꼼꼼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회생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겪었던 그 경험과는 사뭇 다른 서류 요구나 법원에 보정하는 그런 내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회생 하시는 분들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재회생 했다는 사실을 법원도 알고 있고, 왜냐면은 재회생 사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부 전산으로. 그런데 관할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재판부에는 예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전 기록을 어느 정도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재신청하실 때 원래 처음에 진행했던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무실 자체가 이제 없어졌거나 기록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5년 지나면 회생 사무실은 거의 없죠. 뭐 담당자가 없는 거는 당연하고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남아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열람 등사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할 사무실 통해서 재증명 신청을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놀라시는 게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올랐죠.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지 때는 거의 이제 동일해 하더라도 우편 송달료 자체가 해마다 거의 몇 년에 한 번씩은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은 2배 정도 이상 송달료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20년 가까이 일하신 우리 실장님 겪으신 바로는 처음 일하실 때보다는 거의 3배 올랐잖아요. 저도 예전에 연수원 때 들었던 게 1,000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당. 그런데 지금은 5,000원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최저임금도 이제 오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서 드리는 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무실에서는 그만큼 인력도 많이 써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생 업계에 인력난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회생 사건이 늘면서 신규로 뛰어드는 사무실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무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무실의 경력자들을 어떻게 보면 스카웃 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경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수임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송달료 같은 실비도 오르고 파산 관제인 비용 같은 예납금도 오르고 변호사 선임비 같은 대리인 선임 비용도 올랐다. 이 부분도 이제 감안하셔야 좀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금지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절차 남용이라는 문제 부분이 있으셔서 금지 결정 송달 이후에는 채권사의 이제 원리금 상환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접수 이후에 이제 90일
달까지는 법원 변제금도 납부를 안 하는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악용하셔서 금지만 받고 법원 변제도 안 하고 이런 재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재신청 시 금지 결정을 반려하는 이제 판사님들도 있으시거든요. 재신청의 경우에 좀 더 완화되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산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처음 신청하는 것보다는 제한이 크고 그래서 금지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재회생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면책까지 다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면책까지 가지 못하거나 혹은 회생 개시나 인가 전에 폐진하는 것, 이런 경우가 있는데, 면책까지 다 받고 세월이 더 흘러서 신청하는 경우는 재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금지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나고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회생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금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신청이라도 금지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런 후기들도 저희 카페에 다 남겨주시고 계시고 해서 미리부터 겁먹고 하실 필요는 없고, 재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신청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는 재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발전하는 만큼 그 이점도 충분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셔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